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송두옥이 대대건속의 문벌로서 천석 거부에, 근데 이게 대대건속이 아니고 자세히 그걸 들어봤더니 대대이속이더라고. 이속. 진짜 이 건속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아이고, 여기라도 건속이라고 그냥 썼는데 이속이요. 이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6조 나왔죠. 6조에 이속, 그죠? 이방 이호 예병 현공이잖아요. 호방 예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가 6방이네. 이게 이속에 이속이라고 하죠. 이방이지, 이방. 그래서 저기가 졸 때는 또 조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조라고 하지. 이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해안에. 그리고 또 거기 벼슬아치 이름은 이방, 예방. 이방 나와라 하잖아. 그게 이방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속하는 거는 이조, 예조, 호조, 병조,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송두옥이네가 대대이속이었대요. 대대이속. 그래서 붙인 두옥이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이었다는 부분은 역시 구척장신의 경우에 외모를 짐작해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특히 경어는 발이 커가지고 엄마도 크고 아빠도 크고 구척이니까 경어선사 역시 발이 너무 커가지고 그 발에 맞는 집신이 없답니다. 파는 곳에서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는 평생 동안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해서 집신을 만들어 신었는데, 집신을 미처 심어놓지 못할 때, 삼아놓지 못할 때에는 그냥 맨발로 걸어다닐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일화 속에 종종 맨발로 성큼성큼 다니는 경어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였었대요. 그러니까 파는 곳이 없어, 신발이.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집신을 삼아가지고 다니다가 집신이 떨어지면 가서 사서 신을 집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죠? 맨발로 걷는 거야. 그래서 경어선사 일화 속에 맨발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강제 백성들의 피를 강제로 빼앗는 원납금을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표현하여 섬세하게 서술한 작가의 정서는 김태욱이 이 부분에서도 논자는 김태읍이 지독한 친일파로 행동했다는 과거 행적을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친일파 때문에 김태읍이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부제 6. 부제 6. 원납금 강제로 징수했다 이런 얘기죠. 송두옥 심화병. 대궐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라 일이라면 등을 대지 못해갖고 갔다가 뭐를 해? 설고를 울리고 있는 이게 뭐예요? 탐관오리들 있죠? 혓바닥으로 가서 그냥 전부 다 뭐를 해? 다 알랑방구를 떤다 이런 말이야. 전부 다 온갖 대궐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라 일이라면은 등을 댄다는 거면 줄 쓴 다음에 줄라레벨을 쓰려고 탐관오리들이 뭐예요? 설고를 두드린다 이런 말이야. 설고를 올리고 있는 혀로 그냥 온갖 입에다가 가서 그냥 아첨하고 이러한 탐관오리들은 이야말로 천재이루라고 해가지고 천재이루 천년 만에 만나는
기회다 해가지고 백맥백만 하는 사람이라도 있기만 하면 백맥백이 뭐야? 백석 백백석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백백석이라고 써있어요. 백백석만 하는 여기서 백은 내가 보기로는 벼요. 벼 쌀가마니 옛날에는 이렇게 썼나봐. 쌀가마니 백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 가서 주리를 틀어대. 돈 내놓으라고. 누가? 탐관오리들이 말이야. 즉 여기서 천재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야? 경복궁 원납금 내라고 하는데 탐관오리 놈들이 키에는 왔구나 해가지고 벼 백석만 있는 사람이라도 있기만 하면 가서 주리를 틀어대갖고 그걸 뺏어 안 받아. 원납금을 강진케 하는 때인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탐관오리들의 삼정에 물난다 써놨어요. 이게 탐관오리들이 가장 극성을 부리던 때가 이 원납금 걷는 때야. 그래가지고 이 누군들 뭐야 주리를 틀어대니까 절대 참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거로 이 호걸스러운 송두옥을 호걸스럽다는 얘기는 뭐야? 송두옥이가 그 인품도 아주 훌륭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걸이라고 소리를 듣는데 평상시에 송두옥을 미워하던 패가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송두옥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것을 미워하던 패가 있었는데 그 술분에 뭐가 됐어? 추가됐다. 천추한이 됐다 이런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소리를 듣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송두옥이가 호걸스러운 송두옥을 미워하던 패가 설분에 추가되어서 뭐야 역전 10만 양을 어떻게 해요? 직할에 바쳐서 직할이 직접 직할에 바치도록 상고했어 이런 말이에요. 위에다 갖다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설분은 그동안의 분함을 참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따가 마침 원납금을 내라고 하니까 송두옥을 갖다가 돈이 많다고 그 호고를 그동안에 하다가 고자질 했어 안 했어? 얼마 내래? 역전 10만 양 내래. 이런 썩을 놈들이 역전 10만 양을 직할에 바치도록 위에 꼬자질하고 송씨로 하여금 또 10만 양을 또 내겠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죠? 모든 일이 글러짐을 알게 된 그렇게 갔다가 송두옥이가 돈이 많다 그러니까 10만 양 내라라고 저기 직할에다 갖다가 고여 바쳤어. 그러니까 송씨가 10만 양을 냈죠. 그런데 다 모아가지고 10만 양이 된 거야. 모든 일이 글러짐을 알게 된 송씨는 천석지기를 자기 재산을 있는 대로 득닥득닥 전부 다 긁어 모았어. 있는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다시다 헐값으로 팔았겠죠?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조져가지고 팔아 조졌대요. 원래 그렇잖아. 돈 내니까 싹 있는 거 걷어다가 직닥직닥 헐가로 팔아 조져서 10만 양을 겨우 바쳤어. 그리고 나니 뭐 천답은 물론이요. 그 많던 천석지기의 천답이 네? 다 날라가 버리고 뭐 집까지 죄다 날라가 버렸어. 집까지 죄다 올라가고 거지 됐어. 길거리로 다 앉은 거야. 이런 썩을 놈들. 그렇게 해서 오직 뭐만 하나 남았어. 물방앗간 한 채밖에 안 남았어. 집도 다 날라가고 전답도 다 날라가고 돈도 10만 양 만들어서 바치고 다니까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니까 송두옥이가 병이 나았나? 들어뒀어. 남은 거는 물방앗간 하나. 그래서 내가 이 누구야 이 김태읍에 이 물방앗간 한 채 때문에 내가 전주를 15번을 내려가서 물방앗간을 기어코 찾고 나니까 아이고 못 살아. 그래서 내가 그때는 돈이 좀 있어서 그걸 살려고 그랬어. 물방앗간을. 그랬더니 또 내가 민속학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큰 돈이 될까봐 그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절대로 못 팔게 한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보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너무 반대해서 못 판다고. 내가 고기를 살려고 그랬어. 고기만. 에이그 그래서 못 샀어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답니다. 뭔 큰 떼돈 벌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쾌한의 이름을, 쾌한이 뭐여 이거, 아주 이게 그 아주 호탕하고, 이 쾌한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기, 아주 그냥 이 장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쾌한의 이름을 듣는 쾌나 나 캐나마 맞아, 캐나마라고 하지 우리가. 남아 대장부요? 남아 대장부를 캐나마라고 하지. 그리고 한량이라고도 해. 우리 아버지가 한량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이거 뭐야, 맥구 모자에다가 그냥 이 흰 백구두에다가 흰 백줄 세우고 생각만 해도 우스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량, 쾌나마 이래가지고 이름을 듣는 송씨였지만은, 송씨 누구? 송투옥이. 그래서 마음이 좋을 리가 있냐 없나? 좋을 리가 없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 송투옥이가 거지가 됐어. 무천천지야. 돈 한 푼 없는 무천천지에 이제는 무슨 영웅이야? 소영. 아이고, 돈 한 푼 없는 소영웅이라는 말과 같아서 아무리 씩씩한 호걸 남아인들 송씨였지만 일조에 뭐였어? 적신이 되어서 노지에 나앉게 됐다 이런 말이야. 이런 썩을 놈들. 노지에 나앉게 돼서 집까지 다 털렸어 안 털렸어? 탈탈 털렸어요. 노지에 나앉게 되니 여러 식구를 거느릴 길이 망연자실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송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어 가슴에 어리고 뼈에 사무쳐서 그만 무슨 병이, 심화병, 지금으로 말하면 우라병이죠. 우라병. 그래서 이 우라병이 들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부인과 사남매를 남겨놓고, 사남매 떠나오죠. 사남매를 남겨놓고 멀고 먼 황천에 다시 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 말았더라 라고 자세히도 잘 써놨어 김태읍이. 아주 자세히 써놔서 그냥 꼼짝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에 대한 그거를 이 김태읍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집을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써놨잖아요. 그 다음 큰 제목 3. 청계사에서 삭발위승, 승려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제로서는 7번 서재에 넣어서 가르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서재는 뭐랬어요? 서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바로 옆에 서당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당리에서 서장이 있었답니다. 그 내가 갔어. 서당리를 갔어. 걸어서 한번 가봤어. 경호사 마을에서 여기다가 책보 보자기도 하잖아. 이렇게 하고 그거를 경호가 걸어서 만약에 갔다 전봉준이랑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해서 걸어서 갔더니 이거 도로 하나 넘으면 되더라고. 갔는데 서당리에 서당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이 뭐 김인가 바슬매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할머니 또 불렀죠. 여기가 서당리예요? 에 서당리야.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서당이 없어요? 왜 서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이래가면서 그냥 하는데, 서당이 지금까지 남아있기를 바랬지요. 근데 거기가 서당리는 맞대요. 그런데 서당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주 가까운 바로 옆에 있더라고. 거기에 여기서 서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당에 넣었다 그랬으니까 서당에 넣어서 가리킨다 이런 말이야. 에이씨 힘들어. 천석 거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또 태산과 같이 믿었던 남편까지 잃어버린 밀양박씨 부인은 철천의 원한을 품고 가난에 쪼들려가면서도 교자의 정성이 지극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교자는 뭐요? 교자. 자식의 교육을 교자라고 하죠. 자식의 교육을 가리키는 데에도 서당에 넣어서 애들을 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일자무식이라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죠? 대사의 형인, 대사의 형 누구? 태어죠? 여기 써 있잖아. 대사의 형인 태어대사든지 그 대사든지 그 밑에 있는 딸까지도 써 있잖아. 그 밑에 있는 딸까지도 다 애들이 딸인데도 다 가르쳤다다 말 이런 말이야. 그 밑에 있는 딸까지라도 5, 6세부터 서재에 넣어서 가리키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서재는 서당이야. 서당에다 다 집어넣어갖고 그 딸까지 다 가르쳐. 전봉주도 같이 다녀. 거기 전부 다. 그래서 같이 5, 6세부터 거기 서재에 넣어서 길러서 그 공부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태허, 경허 뭐 다 같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허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반 가문답게 서당에서 정식 교육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훗날에 경허가 남긴 수많은 작품을 통해 경허의 가정은 뼈대 있는 권속 가문의 전통적인 사대부 집안의 가계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 책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제 8. 여러 책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건 뺐어. 여러 책들이 많아 거기에. 근데 그냥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하다가 싹 없애버렸어. 그냥 싹 지워버렸어. 그냥 전혀 맞지 않는. 에이그 그러면 안 되는데. 스님의 본분을 잃고. 부제 8. 콩나물을 기르어서 콩나물 장사를 하였다. 사남매를 데리고 살아나가는 재주가 없는 모친 박씨는 가난한 사람이 살기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으니 경허의 이때의 나이가 9세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사실은 뭐 사람 살기에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의왕시에 그 모친의 그 외삼촌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찌 너희 집을 치면 어떻게 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왜 경허 모친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설에는 외가 쪽으로 친척이 있었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이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의책 인간 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에이구. 저게 왜 일단다. 그러나 아무리 동분서주로 활동을 하여도 시골서는 사남매를 데리고 살아나가는 재주가 없는 거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사남매를 앞세우고 서울로 올라왔으니 그때 대사의 나이가 9세였더라 이런 얘기야. 청계사로 그래서 9세에 출가해요. 어느 곳에든지 옷과 밥을 갖다 놓고 기다리는 것도 없으면 이거 김태우비가 쓴 거야 지금. 김태우 스님 참 웃긴다. 어느 곳이든지 옷과 밥을 딱 갖다 놓고 기다리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또 선선하게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주선하여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천하의 고해처럼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런 거로 박씨 부인은
열국력진하여, 열자는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또 한글로 써놨네. 열국력진하여 뭐야,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갖고 이런 얘기죠. 역진해갖고 어떤 집에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뭐 옛날에는 다 방 한 칸 빌려 살았잖아요. 행랑채 문간방. 콩나물을 기루어서 콩나물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틈틈이 어떤 대갓집에 연주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 장사했다는 얘기와 어떤 대갓집에다가 연주를 내가지고 거기서 무슨 노릇을 해? 친모 노릇을 하면서, 친모가 뭐예요? 친모. 바느질쟁이. 그러니까 친모로 바느질을 계속 해다니면서 열심으로 교자하기에 노력을 다하였었다. 여기서 교자하는 게 또 나오죠.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자식을 길러내는데, 교육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었다. 그러나 원천강, 여기서 원천강은 정말로 촌스러운 말이지. 이 말 들어봤어? 원천강? 원래 이런 말이야. 원래. 워낙 이런 얘기야. 워낙. 나는 들어봤어. 이거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원천강이라는 말을 많이 써. 원천강 힘들으니까 원천강, 워낙 원천강 뭐 해서 이렇게 해 써먹는 말이에요. 원천강 딸린 소생이 많은 거로. 딸린 소생이 몇 명이야? 딸둘 아들 하나야. 원천강 딸린 소생이 많은 거로 견디어 가는 재주가 없었다. 아주 촌스럽게 써서 촌스러워. 그런데 정감이 가지요. 경어서 그냥 그 누구야 이거 지금 김태읍의 그냥 그 필체 그대로예요.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달려 견디어 가는 재주가 없었다 이런 말이야. 그래놓고 부제9에 청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오개수지하다. 경어집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8세의 아버지를 잃어요. 8세. 그래서 9세의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경기도 광주군 청계사에 가서 개어대사에 의하여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다. 경어집 이야기예요. 소연이 빈 의발의 운수 행각을 생각했으나, 이게 뭐야? 소연이 빈 의발의 운수 행각을 생각했다는 건 그냥 스님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운수 행각으로 살을 줄 알았는데, 경어선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청계사에 경어선사밖에 없어. 청계사가 절이 텅텅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개어대사가 그거 공사하러 나가면 맨날 며칠 걸리는지 몰라. 안 와. 그래서 경어선사가 혼자 그 어린애가 항상 섭을 지고가 뭐요? 섭. 뗄나무를 머리에 지고 물을 길어다가 누구를? 부처님과 스승을 섬기는 책임으로 개어대사가 오면은 또 각듯이 공손하게 받아서 섬기는 일로 실은 글일글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 경어집에. 어린 삶이 경어의 행자 생활에 고달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원문의 내용으로는 다시 원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있어? 요게 이제 원문 내용이에요. 김태읍의. 그런데 마침 광주 청계사에 있는 승려들이, 요 승려들이 이제 그 당취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들어갔다 나갔다 해. 승계사, 왜냐면 청계사에 머물러서 이제 그 속복으로 갈아입고, 승복이 그때 당시에는 도성 출입이 제한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사에 와서 갈아입어. 옷을 속복으로. 그 안에 사대문 들어가려고 하면 스님들이 여기 와서 옷을 갈아입어. 승려들이. 청계사에 있는 승려들이 이 대갓집에 가고, 대갓집에 속복을 하고 가. 몰래 들어가 다니며 청계사에서 갈아입죠. 그리고 기도도 맡아서 하고 가고, 또 불공도 맡아서 하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불공을 해도 그 승복을 입고는 도성 출입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청계사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청계사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씨는, 이 박씨 누구요? 밀양박씨지. 밀양박씨. 어느 때에 들어왔던 그 승려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상좌 중 하나를 데려가지 않으려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승려가 누구요? 개어대사라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보다는 청계사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개어대사가 지나가다가 경어가 아주 똑똑하게 보이니까 너 뭐하냐 이러다가 어머니가 이 상자로 혹시 스님 안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데려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청계사에 들어왔던 승려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상자 중 하나 안 필요해요? 이게 물어봤겠지. 경어선사한테 갖다 그 스님 만들려고. 그래서 데려가지 아니하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승려가 뭐래요? 그 말을 진실하게 듣고 중이 될 아이를 보자고 하니 중이 될 아이가 누구요? 동욱이죠. 또 있네. 동욱이라는 거 아는구나. 동욱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며 대사를 데리고 청계사로 갔으니 이 대사가 지금 동욱이야. 동욱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며 이 대사는 동욱이죠. 동욱이를 데리고 청계사로 갔으니 그가 바로 뭐다? 개허당이다 이런 말이야. 개허가 경어선사의 스승이에요. 개허당이었다. 그래서 대사는 청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오계를 받고 중이 되었으나 상경한 지 그게 몇 년째? 6년째 되는 14세였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엉터리야. 왜냐 경어선사는 9살에 출가를 바로 해요. 그리고 14세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6년간.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4세 때에 중이 된 게 아니고 9세 때에 바로 중이 돼갖고 거기서 6년간을 살아요. 그래서 14세 때에 14세까지 살아. 청계사에서. 15세에 동학사로 가죠. 그러니까 6년째 되는 14세였다는 맞는데 그때 중이 된 게 아니라니까. 바로 돼. 바로. 9살 때. 뭔 말인지 알겠죠? 9살 때 바로 돼서 요 부분도 지금 잘못됐어. 상경한 지 6년째 되는 14세는 맞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까는 뭐래요? 정민년이랬지 아까.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서 주워들은 얘기야. 그 하남선사 행장에 그렇게 돼 있어. 1857년생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1857년생에 이거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지금 6년째 된 14년은 맞아 그게. 그러니까 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출가를 1857년에 경어선사가 청계사로 출가를 해요.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절에서 있다가 이제 15세 때 되는 해에 그 동학사로 가죠. 부제 10 당취로 몰려다니면서 동량승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제목이 그러는데 이 당취는 당취승이라고도 해요. 떼죽으로 몰려다녀.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승을 동량승이라고 해요. 탁발도 같이 하고. 청계사는 신라시대에 지은 유서 깊은 사찰로 동종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선종의 총봉산이기도 하였으며 선종의 본산이야 거기가. 최근에는 사도세자의 원찰로 밝혀진 절이다 이런 말이야. 비록 과거의 자료를 쉽게 찾아 증명해 보일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근거 없이 청계사를 이토록 서술함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계사를 당치승들이 놀려다니는 동량승들이 모여있는 곳이다고 말한 건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김태흡이 묘사한 청계사는 지금은 우리가 납득하고 상상하기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으로 바로 윤창하의 논문에서 그대로 드러난 발췌된 부분이기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된 부분인지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어선사가 술을 많이 먹고 여자를 취하고 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 당취승들을 많이 봐서
보아서 본 바가 보고 배운 바가 그거라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책의 원문을 살펴보자.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청계사는 변두리 절로서 승려라고는 있는 것이 모두 무식한 사람들 뿐이라. 그들의 행리라고 하는 것은 청계사의 중들이 다 무식하답니다. 그래서 당취로 몰려다니면서 떼죽을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동량승으로 기인 취물, 기인은 뭐였어? 사기쳐가지고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 같은 권선에 탁발벌이를 하면서 개집이나 보러 다니고 도박장이나 벌려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는 등 그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금 청계사의 현실을 지금 써놓았거든요. 청계사가 이런 곳이라는 얘기야. 변두리절이고 승려라고는 있다 하더라도 무식한 것이고, 그들의 행리는 당치를 몰려다니면서 동량승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물건을 뺏는다. 그리고 건선한다고 하면서 뭐한다. 건선문 돌리면서 탁발하죠.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개집이나 보러 다니고 또 도박장이나 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으며 다니는 그런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쓰는데 내가 열불이 나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청계사 조사를 또 막 수십 장 해. 근데 내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의 청계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누가 써놨어 이거. 요 부분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야? 김태읍이 쓴 거예요. 그대로. 없었다. 그러므로 어린 대사도, 여기서 어린 대사는 동욱이지 뭐야, 경어이. 어린 대사도 밤낮 보는 것이 뭐야, 주색잡기라고 해놨어. 주색잡기. 거기서 도박도 벌리고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이랬다 해서 주색잡기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본받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허구한 날에 술과 계집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잡행과 난행, 잡스러운 행동, 난잡한 행동이 이목에 익었을 뿐이다.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그냥 청계사에서 들었다가는 그냥 때려 죽여버리게 생겼고 그래 안 그래? 청계사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경어가 맨날 그걸 봤다는 거예요. 주색잡기를 보고 이렇게 허구한 날 술과 계집만 보고 여자를 보고 또 잡행을 보고 난행이 봐서 이겼다. 그래서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태읍의 그 인간 경우의 가장 잘못된 부분. 그래서 그 중에도 계어라는 이가 그나마라도 가장 점잖하고 나은 편이었으니, 이 계어가 경어선사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낫다고 해놓고 편이었으나 또 그다지 배울 것은 없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계어를 폄훼하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계어 폄훼해 안 해요. 계어를 폄훼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계어라는 이가 가장 점잖하고 나은 편이지만 그다지 배울 것은 없었다. 대사는 이러한 무슨 마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청계사를 마굴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청계사가 들었다가는 그냥 가만 안 놔두게 생겼어. 이게 지금 마굴 속에서 2년 동안을 그란자 배우지 못하고 2년 동안? 2년이 아니고 6년간 있었어요. 6년 동안 그란자 배우지 못하고 사역 부려먹는 거지. 사역 시복만 하고 경과하였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게, 경어선사가 9살에 출가를 했는데 2년이라고 해봐야 10살, 9살, 10살이잖아. 그 10살, 9살, 10살짜리가 거기서 계집 보고 술 마시고 주색잡기 봐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그 짓을 한다고? 이게 말이 잘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다가 몸을 부려먹고 시복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그렇게 허비해서 보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력을 마치고 개당 보설인데, 이거는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이력을 마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원을 졸업했다는 얘기요. 9년간의 강원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개당보설은 강백이 돼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유생이 부제 11번에 유생이 대사에게 천자류합과 뭐를 사략 등의 책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유생은 누구다? 박처사죠. 박처사. 경호는 그의 나이 9살에 출가해서 5년 만인 14세의 선비 박처사를 만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경어집의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언 14세에 이르도록 글 배울 겨를이 없더니 어느 날 선비 한 분이 와서 한여름을 지나게 돼요. 그가 거처하는데 송하여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비가 곁에 불러 앉히고 천자문으로서 시험에 가르쳐 보니 배움을 따라 똑바로 외움으로 또한 역사학과 기, 서 등 한서 5, 6권을 단번에 외우고 그 가리키던 선비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인재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리를 달리는 나귀가 훌륭한 주인을 못 만나 부질없는 일에만 아깝게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근데 다른 책에는 이게 소금찜을 진다 막 그런 얘기가 써있어. 하였지만 이 아이는 뒷날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일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도다. 이렇게 써있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박처사가 떠나기 전에 누구한테 개어에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동욱이를 잘 가리키면 큰 천리마를 달리는 천리마가 되는데 만약에 못 가리키면 소금찔이나 치는 소금감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 그러한 머슴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가리킬 것을 권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꼭 몇 번씩은 찾아와요, 안 찾아요? 몇 번씩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경어의 나이가 14세 있죠? 1862년 임실년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서막을 올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어떤 선비 하나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중요한 인연은 바로 박처사로 어린 삼이 동욱이 14세 때 우연히 절 객실에 와서 머무르던 박처사예요.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박처사는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폐병을 치료하려고 청계사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하던 차에 동욱이가 하도 이쁜 짓을 하고 또 어떤 이쁜 짓을 해? 박처사가 선비라 이제 이거 버선을 신잖아. 덥잖아. 그래가지고 박처사에 그 집신을 삼아줘. 경어선사가 집신 대장이게 아니게 엄청 집신을 잘 삼았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어선사가 이제 자기가 발이 크니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집신을 막 삼다가 그냥 아버지한테 걸리면 돼지게 두드려 맞았대요. 양반이 왜 집신을 삼느냐 이랬는데 경어선사가 집신을 어찌나 잘 삼는지 그거를 누구한테 전수해줘? 수월이하고 해월이한테 이리와 집신 삼는 법 내가 가르쳐줄게 이래가지고 그들이 왜 집신 삼는 걸 잘해야 돼. 경어선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뒤에다 대롱대롱 매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신 삼기를 해서 그 집신 대장이 됐는데 결국은 그 집신으로 인해서 누가 대오를 해? 집신으로 인해서 해월이가 지금 우리가 천장하에 가면 해월굴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해월굴에서 그거 무슨 생각했어? 해월굴에서 뭘 하다가 적육단상 무의진인 적육단상 무의진인이 뭔가를 화두로 공부하다가 경어선사가 야 내가 지금 떠나야 되니까 이거 화두로 줬어요. 이거들 화두로 이제 저기한테 줬지. 해월이한테 줬는데
그거를 이제 해월굴에서 하다가 경호선사가 그 해월굴에다가 그 집단을 던져줘. 나 좀 이따 가야 되니까 집신 몇 개 삼아라. 이래가지고 그 볏집단을 던져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집신을 삼다가 나는 집신을 한 번도 안 삼아봤어. 삼아봤어? 안 삼아봤지. 그거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공이지를 친대. 맨 마지막 마무리로. 그러니까 왜 집신 이렇게 쭉쭉쭉 삼자마자 끝머리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거꾸로 놓고 땅 친대. 공이지를. 그 공이지를 땅 치는 순간에 깨쳐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해월이도 경호스님 지신 때문에 깨친 거지 뭐. 그게 이제 기원이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박처사가 동욱한테 와서 그거를 한자 공부를 시켰는데 박처사는 개어에게 경어의 총명함을 얘기하고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 사람도 떠나가요. 고쳤어. 6개월 만에 폐병을 고치고 또 개어도 또 아랫마을에 가서 환속을 해. 그래서 이제 경어가 불쌍해서 그 말도 듣고 그래가지고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에게 편지를 써서 가게 돼요. 근데 일설에는 또 만화 강백이 청계사에 들렸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 벽송사 강당이며 그게 그 얘기야. 경어가 너무 총명하니까 벽송사 강당 또 어디 강당 백담사 강당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강원의 맛을 보게 해지.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경어선사가 14세에 떠나는데 그 만화 강백이 지금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왜냐면 그 동학사가 그 강원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1년 후에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떠나가지고 그 가을에 떠나는데 거기 가서 벽담사도 가고 백송사도 가서 강원을 맛을 다 보면서 이제 1862년, 63년 1월 달에 강원이 다 지어지니까 이건 62년 이야기야. 지금 써있지 여기 14세 62년 63세 1863년에 이제 그 드디어 이제 동학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화에게 편지를 써줘. 이렇게 돼가지고 경어가 불법에 입문하게 되는 뭐 운명적 사건이 그해 여름에 박처사라는 서생을 만나면서 이게 운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경어를 도와주는 조력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박처사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박처사네 후손 나타나면 보답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 경어가 유명해졌다고 하면은 그 박처사가 나타날 만도 한데 그지? 안 나타나. 밀양박씨지 전부 다. 그런데 내 말은 박처사라는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서 경어가 대선사가 됐잖아. 근데 그 사람이 유생이라 불교와 관계가 없어서 경어 소식을 못 들었을지도 몰라. 어쨌든 박처사네 후손 연락하시오. 내가 답례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나타나더라고. 아니 어쨌든 내가 이제 별걸 다 생각했어. 나는 그냥 아주. 어쨌든 박처사도 고마운 분. 아주 고마워? 조금 고마워. 아주 고마운 분이지. 이전까지 삼위승 경어가 한 일은 법당에서 낮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 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박처사는 박처사라는 선비는 소년 동욱을 불러가지고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눈에 스치고 배우고 듣는 대로 그냥 전부 다 물리를 해석해. 물리가 터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석할 만큼 큰 진보가 있었고 마침내는 통감사략 들어봤어? 아니 나도 못 본 내가 그래가지고 통감사략은 한번 사봤어. 이게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종인데 통감사략을 하루에 5장씩 싹싹 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어소년 특유의 타고난 순수함과 총명함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양반 가풍의 학구열이 이렇게 해서 경어선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학구열이 천성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문이 틀려 있구나. 그날 이후로 박선비는 경어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이때 처음 가르친 것이 천자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경어선사는 이미 천자문을 어린 시절에 배우고 와가지고 하루에 끝내. 그래서 경어는 가르치는 대로 단번에 외우고 배우고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그 다음에 다시
통강과 사략을 가리키니 하루에 대여섯 장씩을 외우므로 선비는 무릎을 치며 감탄을 했고, 하남의 경허화상 행장에는 박처사가 어린 삼이 경허를 평하기를 참으로 비상한 재주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리를 달리는 말이 백락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 말이 백락을 만나지 못하면 피곤하게 소금찜을 끈다더니 이 아이는 뒷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고 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처사는 경허가 천리를 달릴 병마요 한 번 달갯짓에 구말리를 나는 붕세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럴 때 그 14살의 삼이승 동욱에게 문자의 세계를 일러준 최초의 스승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청계사에 와서 한여름을 지내는 박선비였던 것이다. 근데 박선비가 그 폐병 들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쓰네. 나는 알아. 박선비가 폐병 들어서 그거 고치러 온 거예요. 요양차 온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죽어도 안 쓰고 있네, 이것들이. 확. 어쨌든 여기까지로 끊겠습니다.